제 사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상장에 관련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스택스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 제가 가장 기대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스택스의 핵심 디파이 알렉스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택스를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이 알렉스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알렉스는 청산 위험 없이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디파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청산 위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험을 없앤 디파이 프로젝트가 스택스 체인에서 나오고 그게 바로 알렉스 프로젝트입니다. 알렉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알렉스는 비트코인 자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디파이임 동시에 청산 위험이 없는 디파이인데요. 이게 제가 말로 하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을 수 있지만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갖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선 뒤로 갈수록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도 알렉스가 굉장히 선진화된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알렉스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 프로젝트는 보시다시피 근본 투자를 받았어요. 좀 원래 스택스 프로젝트들이 자기네 재단 안에서 투자도 받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BV나 OKX에서 투자를 받은 건 굉장히 근본 디파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상장 같은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OKX에서. 다음으로 알렉스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살펴보시면 기존 금융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넘사벽 스펙의 기존 금융권 사람들이 코파운더로 있고요. 이외에도 팀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알렉스 팀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담보 재조정 풀 CRP를 만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택스 기반의 디파이 알렉스가 대박이고 이건 진짜 디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스택스 강성 홀더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알렉스가 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스택스 기반의 디파이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이해하셔야 이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동영상이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택스를 굉장히 지지하고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면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인인데요. 요새 사람들이 뭐 솔라나가 어쩌고 폴카닷이 어쩌고 이더리움 디파이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아직도 이 시장은 절반이 넘는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금으로만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가치 떡상이 한 번 더 있으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담보 수단으로 활용될 때 이 비트코인이 진정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이미 몇 차례 있었죠. 뭐 랩BTC나 램BTC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스택스는 그런 거 없이도 순정 비트코인을 자기네 체인 위에 올려서 디파이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필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담보자산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스택스고 그 스택스 위에 올라온 디파이인 알렉스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보면 뭐 에이브나 컴파운드나 뭐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들은 현재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메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알렉스는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본의 0.1% 1%만 가져와도 얘네 디파이 서비스와 굴리는 자금의 규모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알렉스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개발이 잘 된 상태인데요. 비록 이더리움 코인들을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고 보면 런치패드 기능, AMM, 덱스 기능, 오더북 있는 덱스,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거를 다 가능하게 해요. 기존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보다도 우위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알렉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덩달아서 스택스의 가치도 올려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CRP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스는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런치패드, 덱스,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일드 파밍이나 마진 거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런치패드인데요. 알렉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스택스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택스 기반의 많은 코인들이 나올 때 알렉스에서 런치패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스와 다른 프로젝트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알렉스 토큰이 어떻게 분배될지 화이트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토큰 판매를 할지 채굴을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이 알렉스는 채굴을 하면 스택스 체인을 믿는 한 절대로 매도하지 않고 오랜 기간 가져가야 할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렉스 토큰은 마치 스택스의 인덱스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렉스는 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덱스에서 오도북이 있는 게 그렇게 흔한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오더북이 있는 덱스를 구현한다는 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알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오더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AMM이나 유동성 집중 풀도 제공할 거라고 하니까 얘네가 기술력도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알렉스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데 청산 위험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진짜 디파이 서비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알렉스가 굳이 스택스 체인이 아니어도 디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스는 청산 가능성 없는 디파이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존의 디파이 서비스들은 코인을 하나만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만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을 하면 이더리움이 청산돼서 내가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이 자동으로 팔리고, 그럼 얘네가 시장에서 팔리니까 다시 이더리움 가격이 또 떨어지고, 이런 연쇄 청산의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이 알렉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담보를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알렉스의 CRP 풀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높아,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걸 좀 줄이고 무위험 자산의 비율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기존의 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담보를 2개를 예치를 받아가지고 청산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알렉스 팀이 개발한 CRP 풀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과거 50%가 넘는 급락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담보들은 청산되지 않고 가치를 유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위험성 없는 디파이가 곧 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예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디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그냥 청산 위험성이 낮은 디파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디파이 서비스가 나오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스택스 디파이를 안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갖고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묵혀두느니 청산 위험성이 없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금과 대출이 가능하면 비트코인 스마트머니들이 알렉스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갖고 계신 고래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번 조명을 받으면 알렉스도 알렉스지만 스택스 체인의 진가를 보여줄 프로젝트가 이 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개인 스마트머니들이 아니더라도 이 스택스를 기관에서 선호한다는 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에 카드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스택스는 현재 기관 대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도 스태킹을 지원하고 있고, 파운드리나 DCG에 관련한 얘기들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렉스 서비스가 나옴으로써 기관이나 스마트머니들, 그리고 저 같은 작은 손들도 충분히 스택스 체인에 넘어올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같이 담보로 예치하는 CRP 풀 알렉스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알렉스 팀도 스택스의 장점, 순정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보고 이 스택스 체인에 참여했기 때문에 스택스의 떡상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알렉스는 테스트넷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서비스는 아직 그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지만 11월 20일날 메인넷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팁 제 사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상장에 관련한 건데요. 이 알렉스 프로젝트는 OKX에서 투자를 받았고, 이 알렉스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는 것 외에도 마이애미 코인, 시티코인도 담보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킹된 마이애미 코인을 담보로 받아줘요.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럼 나는 스태킹된 마이애미 코인에서 스택스 이자를 받으면서도 알렉스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쇄적인 디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스 체인에 도움이 되는 마이애미 코인의 상장도 어쩌면 OKX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정보나 활용 방법은 블로그에 남겨놨어요. 이건 아마 제가 다음 프로젝트인 아카디코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스택스 기반 디파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알렉스에 대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